반갑습니다. 경희대 최규환입니다. 반갑습니다. 갑자기 그냥 어려운 주제를 저한테 과제로 줘가지고 제 나름 머릿속에서 이런저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디지털 전환이라는 것 자체가 저도 몇 년간 계속 연구해 오지만 과연 이거의 정확한 데피니션이 무엇인가는 저도 지금 고민 중입니다. 그리고 이런 큰 주제, 관광산업의 디지털 전환의 미래, 너무나 넓은 분야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스코프 자체도 오늘은 조금 더 이 관광산업의 이해관계자한테 어떤 임팩트 있는 내용을 어떻게 전달할까 고민하다가 조금은 좁은 의미의 디지털 전환이긴 하지만 여기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 또 우리 관광산업의 정책을 하시는 분들, 또 우리가 연구를 하는 분들이 이런 내용 정도, 이런 변화를 좀 인지하고 있는 것이 좋겠다. 또 그걸 인지함으로써 자신의 사업과 정책과 연구의 방향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내용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관광산업 자체는 제가 보기엔 저희 나라에서의 GDP 기여도는 지금 낮지만 글로벌의 GDP 비중은 10%, 그리고 더 그것이 오른쪽에 보시면은 15년마다 2배 이상씩 성장하는, 어떻게 보면 신성장 동력 산업입니다. 저희 나라 같이 서비스업 자체가 낙후된 나라에서 이 관광산업은 아주 중요한 신성장 동력 사업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관광산업에서 그렇다면 기존에 우리가 했던 것을 제외하고 이 4차 산업혁명과 이런 여러 가지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느냐, 그거는 디지털 전환이라는 하나의 화두가 저는 던져졌다고 생각합니다. OECD 국가 기업의 77%가 웹사이트를 보유하고 있고 70%는 SNS를 홍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관광객의 89%는 온라인 모바일 장비를 활용하고 있고 여행 시에 39%는 관광지를 온라인으로 예약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디지털 세대는 아닙니다. 그 디지털 세대는 아니지만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나서라도 그 디지털에 편입하지 않으면 이 사회에서 존재하기 힘들고 살아가기 힘든 그런 것들을 지금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그 디지털 채널을 통한 관광 상품의 예약 거래 금액이 7년 사이에 1.9배 성장했습니다. 약 2배 성장한 거죠. 그리고 APEC OTA 시장 규모는 2025년까지 연평균 25%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관광산업의 성장이기도 하겠지만 실제로 이것은 디지털 전환의 속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응하지 못한다면 아마 우리나라 관광산업도 도태되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 연구소의 주제로, 첫 번째 주제로 키워드로 디지털 전환을 꼽았습니다. 그럼 과연 디지털 전환이란 무엇인가? 그 자체는 전산화부터 디지털화, 그 디지털 전환, 4차 산업혁명이 가져다주는 그 중요한 데이터 기술, 그 기술을 어떻게 내 사업에 적용해서 사업 자체의 비즈니스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인가, 그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그 변환된 모습이 저는 디지털 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 발전의 DX 디지털 전환 시련은 훨씬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5G, IoT 등등 이런 기술들이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는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저 역시 대학에 오기 전에 실리콘밸리에서 잠깐이지만 1년 반 동안 IT 기술 회사의 CFO, COO로 일했습니다. 그때 제가 몸담았던 회사는 데이터를 전송하는 회사였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기술 뭐 이런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는 분은 알 것 같은데 그 회사에서 어떻게 데이터를 빨리 전송할까, 특히 음성 송수신 데이터를 고민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실리콘밸리의 스탠퍼드 대학에서 세너제이 도시까지 차를 타고 가면서 지금 여러분이 하시는 보이스톡, 그게 안 되는 거죠. 차 속도를 높이면 안 됩니다. 근데 한국에 와서 서울에서 천안까지 가는데 되더라고요.
한국을 테스트베드 시장으로 잡자.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그 옛날에도 한국은 엄청난 IT 기술을 갖고 있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빅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5G는 결국 다 데이터와 관련이 있습니다. 빅데이터, 그 데이터를 분석하는 AI, 데이터 보호와 관련이 되어 있기도 하지만 블록체인, 데이터의 속도와 5G, 이런 기술들로 인해서 실제로 많은 비즈니스 변화와 이 산업의 변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전통적인 비즈니스는 축소되고 이 DX 기반의 신규 비즈니스들이 등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산업 역시 제조업에서는 생산을 효율적으로 하는 스마트 혁신이 일어날 것이고, 서비스업에서는 플랫폼과 솔루션을 중심으로 한 혁신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면 자기 사업은 도태하고 말 것입니다. 첫 번째 이런 비즈니스의 첫 번째 변화는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코로나가 그것을 가속화시켰지만 비대면, 무인화, 이것으로 인한 기술 의존도가 증가하고 인력 의존도는 감소하는, 저희한테는 아주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나라 서비스 생산성이 아주 OECD 국가 중에서도 아주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이 중요한 이유는 인력 의존도가 이 서비스업에서 아주 높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그들의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좀 더 생산적인 산업으로 보낼 수 있는 그런 구조에 있어서는 오히려 이런 서비스업에서의 기술 발전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두 번째, 다양한 솔루션 등장에 따른 서비스가 고도화되고 또 업무가 효율화되는 겁니다. 이에는 야놀자의 Y플럭스, 클라우드 기반의 솔루션인, 클라우드 기반의 이런 여행 솔루션들이 많이 생겨나게 될 겁니다. 호텔 관리, 객실 관리, 채널 매니저 같은 채널 관리, 셀프 체크인. 꼭 우리가 호텔 산업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키오스크 앞에 가서 주문하지 않습니까? 저도 떨립니다. 저도 차를 한 잔 마시려고 가면은 키오스크 있는데 원래 안 들어갔어요. 이제는 좀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요새는 키오스크에 카메라까지 달아서 저의 얼굴을 센싱하고 그 센싱한 걸 가지고서 전화번호를 또 입력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프로파일은 다 넘어간 겁니다. 제 나이, 연령, 남자, 여자. 깜짝 놀랄 정도로 이런 기술들이 발전하고 있고, 또 우리가 이런 기술 발전에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키워드는 초개인화 서비스가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네이버, 제가 가지고 있는 네이버, 여러분이 갖고 있는 네이버 첫 화면이 다 다를 겁니다. 이것이 가능한 중요한 이유는 내 히스토리가 거기에 가 있고, 또 나와 유사한 사람들의 히스토리가 데이터로 저장돼 있고, 그것을 통해서 나한테 내가 가장 필요로 하는 정보를 즉각 제시해주는 그런 데이터 기반의 분석과 역량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비즈니스 변화의 큰 변화를 얘기했다면 산업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산업은 플랫폼의 영향력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겁니다. 여행 사업만 보더라도 우리의 여행의 동기 유발부터 우리가 여행한 후기까지 결국 플랫폼 기업이 개입이 안 된 시장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 플랫폼 기업들이 개입된 그 시장, 그 프로세스는 훨씬 더 부가가치가 높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이 플랫폼의 영향으로부터 많은 정보를 얻고, 또 플랫폼에 우리가 많은 가격, 우리가 말하는 밸류에 대해서 지불하는 이런 구조가 쉽게 없어지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보고서에 의하면 2040년이 되면 미국의 S&P 500대 기업의 반은 플랫폼 기업이 될 것이다. 지금 현재 2010년 기준으로 약 5%만이 플랫폼 기업이지만 반은 플랫폼 기업으로 갈 것이다. 그 얘기는 전통적인 제조기업, 전통적인 서비스 기업은 결국 몰락할 것이다 라는 것이 정설에 가까운 얘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하나의 가설적 이야기인데요, 산업의 변화 중에 기존 OTA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기존 OTA들,
지금 현재 글로벌 시장을 놓고 보게 되면 부킹홀딩스, 익스피디아, 에어비앤비, 트립닷컴이 마켓 쉐어의 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들의 영향력은 과거 20년간 아주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이들의 아성을 사실은 깨트리는 것이 사실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기존의 OTA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시장의 지배력을 넓히고 과점화된 상태로 갈 것인가?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 그것은 저의 연구 대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과거에 중계를 했던 그런 OTA 플랫폼도 부가 서비스를 붙여나가고, 또 OTA 플랫폼으로 시작하진 않았더라도 막대한 기술력을 갖고 서비스력을 갖고 있는 솔루션 기업들이 이 OTA 시장을 넘어서는 그런 역할도 일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단순히 OTA 시장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이런 글로벌 OTA들도 이런 부가 서비스를 붙여나가면서 시장을 확장하고 자신들의 플랫폼의 생태계를 키워나갈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아시는 플랫폼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 공급자와 수요자, 소비자겠죠. 공급자와 소비자의 트래픽을 늘리고 그 트래픽으로부터 중개 수수료를 받습니다. 초기엔 막대한 투자를 하고 트래픽이 늘어나게 되면 한계 비용이 제로에 가까워지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서 그 중개를 하는 그 자체로서도 이익을 창출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무엇을 하느냐? 그 트래픽, 어떻게 보면 멤버일 수도 있고 또 공급자일 수도 있고, 그들을 통해서 또 다른 부가 서비스를 창출하면서 사업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거죠. 이걸 우리가 막을 수 있을까? 그러나 그 하나의 대안이 솔루션 사업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가설을 제가 만들면서 이것이 하나의 큰 변화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또 하나는 산업의 변화가 센트럴라이즈드가 아니라 디센트럴라이즈드, 이 다음 페이지인데요. 획일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죠? 지금 글로벌 GDS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런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공급자가 다양한 옵션을 제공 가능한 MDC 시장이 새로 등장하고 있고, 이들이 등장함으로써 기존에 있는 아주 과점화된 시장을 분산시키는 디센트럴라이즈된 그런 현상들의 서비스가 확산될 것이라고 보고요. 이 NDC 시장 자체가 2021년 1월 기준으로 약 한 5%의 마켓 쉐어였는데 불과 1년 남짓한 경우에 2배 성장하는 시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 역시도 어떻게 보면 솔루션의 고도화로 인한 분산화 서비스가 확산되는 그런 하나의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여러분 여기 많은 그 조그만 소 형태의 솔루션 사업자들이 있죠. 예를 들면 그런 기업에 많은 또 프라이빗 에쿼티나 VC들이 투자하고 있는데요. 하나 예를 들면 챗GPT 같은 경우도 지금 엄청난 우리의 변화, 우리 삶의 변화, 저 역시도 이걸로 인해서 학생들이 실제로 논문까지 써올까 봐 걱정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걱정들을 하는 기업들이 존재합니다. 하나 보면 as is to be를 놓고 보면 일부 사업자의 핵심 서비스, 예를 들면 여다, 그죠? 일일 여행 일정을 짜주는 솔루션입니다. 그런 솔루션들이 실제로 이런 챗GPT 같은 것이 등장함으로써 상당히 위협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다면 기본적인 거대 솔루션 사업자나 또는 플랫폼 사업자들은 가만히 있지 않겠죠. 이런 서비스를 그냥 부가 서비스로 붙여버리는, 그러면서 기존의 소 형태의 조그만 솔루션 사업자들은 아마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도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기술이 인력을 대체하고 또는 일부 사업 영역이 축소하고 소멸되는 이런 변화들이 분명히 우리가 5년 후를 돌이켜놓고 보면 아마 이런 변화의 소용돌이에서 많은 위기감을 느끼는 또는 실패한 사업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상세계에 기반한 새로운 사업 영역이 등장하는 것도 중요한 사업의 변화입니다. 가상박물관이나 메타버스는 너무 많이 얘기가 됐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는 안 하지만, 이런 현상 자체는
우리가 생각하는 관광의 스코프 자체를 엄청나게 넓혀 놓는 거죠. 그래서 그런 스코프 자체가 넓어졌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관광을 정의할 때 관광이 과연 관광의 상품이라는 것이 과연 전통적인 상품에 머물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DX가 불러올 이 파괴적 변화, 누군가에는 기회고 누군가에는 위기라고 합니다. 산업의 패러다임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위기를 맞을 것이고, 이런 변화를 이해하면 우리는 기회를 맞을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이 4차 산업혁명, 저는 3차 산업혁명의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대학 다닐 때 사실은 컴퓨터로 숙제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 그러시진 않겠지만 제가 85년도에 대학을 갔습니다. 85년도에 가서 90년에 졸업을 했는데 컴퓨터라는 걸 졸업할 때 한번 보고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터넷 혁명이 닥쳤죠. 많은 기회를 가진 기업들이 존재했고, 또 그 인터넷으로 인해서 많은 기업들이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불과 20년 후에 우리는 새로운 혁명을 맞이한 거죠. 이게 4차 산업혁명일 거고, 이게 데이터 혁명입니다. 그럼 2차 산업혁명은 언제일까요? 2차 산업혁명은 전기의 혁명입니다. 약 8, 90년 전에 전기의 혁명이고, 1차 산업혁명은 그로부터 한 200년 전에, 그죠? 동력을 얻은, 인간이 동력을 얻은 증기기관, 이런 얘기를 하던 혁명입니다. 이렇게 짧아지는 혁명의 시대에, 그 혁명 안에서도 혁명을 우리가 그냥 크게 데이터 혁명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안에서도 자꾸, 그죠? 작은 혁신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제 얘기는 더 변화에 빨리빨리 대응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DX에 빠르게 적응한 사업자들, 그들한테는 분명 기회가 될 겁니다. 오프라인 관광 사업자들이 대부분 영세한 관광 사업자들이죠. 이들의 DX는 솔루션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솔루션을 어떻게 갖다 자신의 사업에 연결시킬 것인가, 이런 것들이 본인이 솔루션을 개발할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오프라인 사업자들은 위기의식을 느끼고, 그게 솔루션이든, 그러면서 플랫폼 경제에 올라타는,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거고, 온라인 관광 사업자 역시도 기존의 중개 서비스 중심의 기존 OTA에서 기술에 기반한, DX에 기반한 트래블 테크 기업을 지향해야 저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성공적인 DX의 관광 생태계 성장의 선순환으로 연결하는 것, 그것이 우리나라의 과제, 우리나라 정부의 과제일 수도 있고 우리나라 기업의 과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 핵심은 저는 데이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나라가 데이터 액세서빌리티가 OECD 국가 중에서 거의 꼴찌입니다. 개인보호법, 무슨 보호법, 무슨 보호법, 데이터가 엄청 많은 것 같지만 데이터에 엄청난 베리어를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에 어떻게 보면 정보의 데이터의 비대칭이 많죠. 야놀자에는 엄청난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제가 들어와서 보니까 오늘 어디가 많이 숙박이 됐고, 어느 지역이 잘 되고, 사람들이 어떻게 이동하고, 어떤 세그에 있는 숙박업체가 잘 되고, 다 있는 거죠. 누가 비행기를 얘기하고, 비행기를 예약하고, 어디로 많이 예약하고, 사실 이런 데이터가 우리 사회에 같이 공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 나라는 이런 영세한 사업자들은 데이터를 얻을 길이 없습니다. 뉴스를 얻는 거죠. 신문의 뉴스를 얻는 수준인 거죠. 그런 면에서 저 데이터, 저거는 야놀자만이 아니라 또 일부 사업체만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잘 관리하고 생성하고 그것을 이해관계자한테 전달하느냐, 그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데이터가 더 나은 서비스를 만들고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아마 더 많은 관광사업자들을 풍요롭게 만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심에 트래블 테크라는, DX라는 그런 단어들이 핵심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는 이 데이터 자체도 질적약적으로 개선이 서비스 고도화가 가속화될 텐데요. 실제로 플랫폼과 관광객 이 시각이 아니라 저 솔루션에도 엄청난 많은 데이터가 존재하죠. 아까 얘기했지만
제가 가서 키오스크에서 예약 차를 주문한 거, 이거 데이터라는 거죠. 내가 키오스크에서 나를 인식하는 거죠. 저희는 대부분의 의사결정은, 사업자의 의사결정은 내 고객이 누구인가 확인하는 거고, 내 고객으로부터 저는 포피 믹스를 하는 거죠. 거기에 맞는 서비스 제품을 개발하고 가격을 결정하고 프로모션을 합니다. 그리고 내 채널을 선택합니다. 그 의사결정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건 결국 저는 데이터이고, 그 데이터는 플랫폼에도 많지만 훨씬 더 즉각적이고 방대한 양의 데이터는 여러분 솔루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솔루션이라는 것이 첨단 디지털 기술의 집합체이면서도 또 우리 의사결정을 지원해주는 아주 데이터 제공의 핵심 창구일 겁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는 운영 프로세스의 효율화 및 서비스를 개선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DX 도입의 효과에 트래블 테크와 관광 사업자는 동반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를 죽이고 또 누구를 딛고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트래블 테크 기업이 관광 사업자 충분히 동반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뭐 간단한 예로 아직도 수기 관리를 하는 숙박업소도 있고 여행사도 있고 많습니다. 이런데 어떤 솔루션을 잘 제공한다면 충분히 생산성을 높이고 운영 효율화를 하고 매출을 증대시키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또 그거를 많이 사용함으로써 이런 사업자들이 트래블 테크 기업들은 훨씬 더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와 더불어 기술 혁신을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관광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직접적인 연결입니다. 과거에는 오프라인 관광 사업자가 저런 다양한 OTA 등등의 연결고리를 갖고 관광객과 연결이 됐지만, 최근에는 이 오프라인 사업자가 직접 운영 판매 통합 솔루션을 사용함으로써 관광객과 직접 연결하는 거죠. 그런 중요한 사례 중에 온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2022년 상반기 어떻게 보면은 관광객과 숙박업체를 직접 연결하는 채널을 제공하는 회사인데 D2C 거래로 193% 정도 증가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좋은 성공의 사례가 될 수도 있고, 또 누아라고 하는 그런 MDC 솔루션을 갖고 있는 기업도 성장을 거듭하면서 싱가포르에 법인을 낼 그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 경쟁력을 보유한 트래블 테크 기업이 어디 야놀자만이겠습니까? 너무나 많은, 저도 이 과제를 준비하면서 관광이라는 것은 정말 수많은 스타트업이 있는 그런 회사이구나, 그런 산업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야놀자 클라우드만 해도 현재 전 세계 170개국에 8만여 개의 라이센스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작은 우리가 말하는 솔루션이지만 그래도 여기서 나오는 수많은 정보가 엄청난 아마 의사결정, 어떻게 보면 이것을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제공되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트래블 월렛 같은 경우는 여러분 해외 갈 때 한 2.5% 수수료 내시죠? 그 수수료를 없애준, 어떻게 보면은 그죠? 충전식 체크카드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도 존재합니다. X라고 해서 다양한 여행 레저 상품을 한 곳에 몰아서 판매할 수 있는, 실시간으로 판매할 수 있는 이런 X 같은 그런 회사들도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저는 한국이라는 IT 토양화에서, 그리고 엄청난 인재들, 한국이 갖고 있는 이런 어떻게 보면 인적 자원과 기술이라는 토대하에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나갈 수 있게끔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곧 우리 관광산업의 영토를 확정하는, 우리는 작지만 기술은 국경이 없습니다. 그것을 이뤄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기술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용되지 않는 기술은 무용지물이라 했는데요. 저희 나라 서비스업 전체에서 신기술 도입 비율은 불행히도 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낮습니다. 그리고 산업별 빅데이터 활용률도 매우 떨어집니다. 그것이 숙박 음식업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 국내 관광 사업자들의 디지털 역량은 아직 미흡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관광 사업자의 대다수는 시니어입니다. 시니어. 소위 말하는 시니어 레벨이죠. 그들의 디지털 역량은 너무 떨어지는 거죠.
그들을 어떻게, 지난번 제가 6월에 관광 DX 발표 때는 그들의 디지털 리터러시를 높여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 얘기는 그들과 함께 가지 않으면 저희 나라 관광 사업 자체가 발전하는 것이 누구의 희생을 강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DX 도입 더딘 이유는 좀 아까도 얘기했지만 관광 사업자들의 영세성에 기인합니다. 국내 관광 매출 중 기업 중 매출 10억 미만 비율이 96%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1억도 못하는 거죠. 국내 기업 종사자 중 10명 미만 비율이 여러분 88%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영세 관광 사업자들의 디지털 기술 도입 여건은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렇지만 이들의 디지털 역량을 키워서 이들의 매출 규모도 늘려주고 종업원 수도 늘려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어떻게 만들지 우리 다 함께 한번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거는 문화관광연구원의 정책 보고서를 참고했는데요. DX 관련 정책 지원에 대한 관광 사업자들의 니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이 뭐냐 했을 때 그것은 디지털 인프라 지원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것이 설비이든 또는 솔루션이든 그런 것들의 지원을 통해서 디지털 전환을 하려는 그런 욕구들은 충분히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졌습니다. 제가 아나 정부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좀 안타까운 것은 이런 민간 사스 솔루션을 활용해 비용 시간 효율적으로 지원 가능하다는 거죠. 전문가를 육성하지 말고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나 솔루션을 제공하라는 거죠. 국가가 전문가를 육성합니다. 기술자를 육성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냥 쓸 수 있게끔 해주면 된다는 거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사스 솔루션 등을 제공하거나 만들거나 하는 것에 더 치중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정부 지자체 직접 수의 개발, 기존재하는 민간 업체의 솔루션을 활용하는 거죠. 야놀자의 얘기만 할 수 없어서 제가 배달의 민족을 잠깐 얘기하면 배달의 민족에는 배민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약 한 50억의 예산으로 13만 명을 교육했습니다. 정부는 100억의 예산으로 4,000명, 5,000명을 교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민간의 플랫폼이 그들의 목적을 위해서 물론 그렇게 했겠지만 사회공헌이란 명목으로 했겠지만 훨씬 효율적으로 한다는 거죠. 그러나 정부는 그들을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특정한 민간 기업이 되면 안 되고 특정한 뭐가 되면 안 되고 그렇지만 과거 우리나라가 어느 시점에서는 재벌이 성장을 주도했듯이 플랫폼 기업들이 서비스 산업을 주도하는 건 맞습니다. 그들을 규제해야 될 것도 있고 공정한 경쟁에 대해서 분명히 규제를 해야 되겠지만 이 영세한 자영업자를 위해서도 반드시 플랫폼 기업은 여러 면에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접점을 잘 찾는 것이 아마 정책 당국자의 과제가 아닐까 생각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관광산업의 DX 추진을 위해서는 그 이해관계자 간의 관계가 긴밀해야 된다는 것은 제가 자세히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그림을 하나 제가 발표 때 꼭 그리고 싶었는데요. 2000년에 저희가 500만 명이었습니다. 한 2010년에 800만 명이 됐죠. 800명이 됐지만 우리나라가 800만 명이지만 조금 많았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일본이 관광청을 신설하고 관광입국 추진기획을 세우면서 실제로 2015년이 지나면서 이렇게 가파르게 성장했고 우리는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많이 성장한 겁니다. 우리나라의 GDP 기여도가 2.8이고 일본이 7.5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외래 관광객 수가 인바운드 관광객이 이렇게 증가한다고 해서 우리가 7%는 되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일본은 국내 내수의 관광 수요가 많기 때문에 저렇게 되진 않지만 이 동일 기간에 일본은 1몇 %의 GDP 기여도가 추가로 있었고 우리나라는 마이너스 0.5%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전체 GDP에서. 자, 우리나라 올해 성장률을 정부가 1.6%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성장 기조로 들어선 거죠. 잠재 성장률은 결정하는 것이 노동 자본 생산성인데 노동과 자본은 노동 인구는 생산 가능 인구는 2018년부터 줄었고
자본은 우리나라 자본 이득률은 높지 않습니다. 남은 게 생산성인데 생산성은 제조업의 생산성, 서비스업의 생산성으로 얘기하면 제조업의 생산성은 OECD 국가 중에서 중상위입니다.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더 이상 올릴 수가 없습니다.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유일하죠. 그래서 생산성을 높이는 건 기술 혁신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결론적으로 서비스업에서의 기술 혁신, 이것이 유일하게 남아있는, 여러분 서비스업이 뭐죠? 금융통신?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습니다. 기간산업입니다. 서비스업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 자영업자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도소매업, 음식 숙박업, 순서대로 얘기하면 운수업, 교육업, 기타 서비스. 자, 음식 숙박업에서 음식업의 생산성 어떻게 올릴까요? 네, 음식점이 줄여야 되겠죠? 줄지 않습니다. 음식점은 우리 안에서의 제로섬 게임입니다. 운수업, 우리 안에서의 제로섬 게임이고, 교육업, 우리나라 안에서의 제로섬 게임. 유일하게 수출의 느낌이 나는 것이 관광업입니다. 관광업은 튀어 있습니다. 우리가 인바운드 관광객을 5천만 명으로 제한해, 1,000만 명으로 제한해, 이런 게 없는 것이 유일하게 관광업이라는 거죠. 저도 그래서 이 리서치에 인볼브하게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관광업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 업계에 종사해서가 아니라 아무리 제가 살펴봐도 서비스업의 혁신이 올 수 있는 것이 관광업이고, 여기에는 기술도 같이 결합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저희 나라가 이 관광업의 어떤 성장을 이루어서 대국이 된다면 저는 우리나라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처럼 가지 않는데 일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관광산업 이꼴 인바운드 관광이라고 생각하면 좀 더 확장해서 우리가 플랫폼, 솔루션 등 이 트래블 테크 혁신을 이루는 것, 이런 것들이 인바운드 관광을 늘리자, 이런 목표보다 플랫폼 솔루션들의 트래블 테크 혁신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인바운드 관광객이 늘어나는 것은 결과죠.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관광산업의 성과가 내수 경기에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수뿐만 아니라 관광상품 수출로 우리는 무역수지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인프라 중심의 투자가 아니라 사업자 지원 및 투자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DX 역량 개발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정부와 민간, 정부가 우리나라에 있는 숙박업체 8만 개에 어떻게 컨택하겠습니까? 야놀자는 쉽게 교육시킬 수 있습니다. 쉽게 기술 이전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저는 플랫폼 기업들이 분명히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대한민국의 관광대국 실현을 위해서 저는 이 관광산업이 저는 반드시 우리 국가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돼야 된다는데, 대단히 제가 객관적으로 봐도 그래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관광사업자가 영세성을 극복하고 선진화를 실현한다. 제가 얼마 전에 자영업이 살아야 한국 경제가 산다는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책에서 우리나라 어떻게 자영업자들을 이렇게 줄여나갈까, 영세성을 극복할까, 이런 고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관광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 비중이 우리나라는 40%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자영업자가 우리나라 관광사업의 GDP의 40%를 생산해내고 있어요. 근데 일본은 13.5%, 영국은 6% 이렇게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너무나 영세하게 우리나라는 관광사업자들이 영세하게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를 극복하는 것이 하나의 중요한 저희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관광 DX의 핵심 요소는 정리하면 데이터, 솔루션, 플랫폼, 이런 것들입니다. 그것이 아마 이 세 가지가 실현된다면 저는 분명히 관광산업이 우리나라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산업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사실은 95년도부터 2000년까지 삼성경제연구소에 있었습니다. 관광의 관자도 모릅니다. 삼성경제연구소의 연구원으로 경제동향실, 금융증권실, 컨설팅실 이런 등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관광이 어땠나? 제가 돌이켜보면 관광이란 개념조차 저는 잘 정립이 안 됐던 시대에 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제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그 당시에 우리나라를 끌고 갔던 것은 반도체, TFT, LCD 이런 것들의 등장이었다면, 저는 제조업의 혁신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성장했다면 제2의 동역은 서비스업에 있습니다. 그 서비스업인데 그 중에서 그나마 인풋을 줬을 때 반응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끼리의 제로섬 게임이 아닌 그 산업이 저는 관광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야놀자는 플랫폼 기업이고 많은 플랫폼 기업과 갈등이 있을 겁니다. 수수료 갈등도 있고 여러 갈등이 있겠지만 그 갈등에서 벗어나서, 그 갈등은 치열하게 싸우고 벗어나서 이 관광사업자들을, 어떻게 보면 영세한 관광사업자들한테 좋은 정보를 제공해주고 이해관계자들한테 같이 기술을 공유하는 이런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회사일 것 같고, 저 역시 야놀자 리서치에서 코업을 하면서 그런 연구에 치중할 겁니다. 아무튼 두서없는 얘기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